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3급 한자학습편 제31강 13번 돌과 옥과 쇠와 여러 자원과 관련자에 이어서 14번 무기와 관련자로 이어집니다. 먼저 쇠사슬 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발목을 쇠사슬에 묶어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쇠사슬 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쇠금변에 조개소리 쇠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쇠금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조개소리 쇠를 결합하여 쇠사슬 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조개소리 쇠는 꾸러미에 꿰인 자잘한 자글소입니다. 조개 껍질이 조개패입니다. 서로 부딪히는 소리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조개소리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쇠사슬 쇠는 쇠로 된 고리가 조개 껍질을 꿰인 꾸러미처럼 만든 것을 나타내어 이를 쇠사슬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쇠가 있고 쇠사슬로 문을 잠그는 이 자물쇠 또 잠근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폐쇠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쇠사슬 쇠, 자물쇠 쇠, 잠글 쇠입니다. 다음은 동의족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관역을 세워놓고 활을 잘 쏘려고 연습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동의조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클대에 활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클대를 글자의 몸에 나타내고 그 가운데에 활궁을 결합하여 동의조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동의조기는 중국의 동쪽에 사는 이민족을 가리킨 글자로 사람들이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동의족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동의족이 있고 활을 쏘며 싸워서 이 상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상의가 있고 이 병제름 밑에 동의족이를 결합한 이 상할상과 그 뜻이 흡사합니다. 훈과 음은 동의족이 상할이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옥편에서 오랑캐이라고 하는데 이 동의족이는 우리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남을 폄하하는 뜻을 우리들이 스스로 옥편에 만들어 놓고 쓴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랑캐이란 말을 쓰지 않고 동의족이로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쇠사슬 쇠는 쇠금변에 조개소리 쇠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쇠로 된 고리가 조개소리 쇠, 조개 껍질을 꿰인 꾸러미처럼 만든 것을 나타내서 쇠사슬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쇠금변에 조개소리 쇠를 결합하면 쇠사슬 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로 문을 잠그는 자물쇠 또는 잠근다는 뜻이 되어서 자물쇠 쇠 또 잠글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쇠금변에 조개소리 쇠를 결합하면 쇠사슬 쇠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자물쇠 쇠 잠글쇠가 됩니다. 다음은 동의조기입니다. 동의조기는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클대에 활궁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활궁,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동의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족은 우리 민족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양궁을 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상할이가 됩니다. 다음은 발걸소, 명백알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벽이 되어서 닭이 꼬끼호하고 우을 때 동쪽 하늘에서 해가 밝게 떠오르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발걸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해일변에 불을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해일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불을소를 결합하여 발걸소, 명백알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발걸소는 사람을 부르면 대답을 하고 나오듯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누가 부르는 것에 비유하여 해가 떠오르니 날이 이를 밝다, 사실을 밝게 드러내니 명백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소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밝을소, 명백할소입니다. 다음은 비출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어두운 밤에 손전등을 비침으로 주위가 밝아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비출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밝을소에 그 밑에 불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밝을소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불화가
부라 넉점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비출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비출조는 어두운 곳을 밝게 볼 수 있도록 불을 켜서 이를 비춘다는 뜻이며 보기로 조명이 있고 불을 비추어 사물을 살피듯이 사실에 맞는지 서로 비교하여 내용을 맞추어 보는 것을 나타내어 이 대조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대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비출조, 대조할 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발글소는 해일변에 불을소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면 대답을 하고 나오듯이 해일, 해가 떠오르는 것을 불을소, 누가 부르는 것에 비유하여 해가 떠오르니 밝다는 뜻을 나타내서 밝을소가 되었고 또 그 뜻이 명백할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일변에 불을소를 결합하면 밝을소가 됩니다. 훈과 음은 밝을소, 명백할소입니다. 다음은 비출조입니다. 비출조는 밝을소 밑에 부라 넉점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밝을소, 곧 어두운 밤을, 어두운 곳을 밝게 볼 수 있도록 불을 켜서 비춘다는 뜻을 나타내서 밝을소 밑에 불화 넉점을 결합하여 비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에 맞는지 서로 비교하여 내용을 맞추어 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대조할 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밝을소 밑에 부라 넉점을 결합하면 비출조가 되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대조할 조가 됩니다. 다음은 뛰어넘을 조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달려드는 곰의 몸을 뛰어넘어서 도망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뛰어넘을 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달릴주에 불을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달릴주를 글자의 받침으로 나타내고 그 오른쪽 위에 불을소를 결합하여 뛰어넘을 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뛰어넘을 초는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가듯이 우어른의 부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려고 온갖 어려움을 이를 뛰어넘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초월이 있고 어려움을 뛰어넘어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이 뛰어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초인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뛰어넘을 초, 뛰어날 초입니다. 다음은 다리량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개천을 건너다니도록 큰 나무로 다리를 놓은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다리량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상처창과 나무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자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상처창을 결합하고 그 밑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다리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다리량은 강물을 건너다니는 다리를 놓으려고 자른 큰 나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 들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동량이 있고 들보처럼 큰 나무로 강을 건너질러 사람이 건너다니게 만든 이를 다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교량이 있고 성시로 써서 양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양시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다리량, 들보량, 양시량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뛰어넘을 조는 달릴 조는 우리들이 힘껏 달려가듯이 불을소 우어른의 부름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려고 가진 어려움을 뛰어넘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뛰어넘을 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릴주 받침에 불을소를 결합하면 뛰어넘을 초가 되고 또 그 뜻이 발생하여 뛰어날 초가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뛰어넘을 초 그리고 뛰어날 초입니다. 다음은 다리량입니다. 다리량은 몰수, 강물을 건너 다니려고 상처창은 자른다는 뜻입니다. 자른 나무목, 그 나무라는 뜻을 나타내서 그 큰 나무가 들보라는 뜻을 나타내서 들보량이 되었고 또 들보처럼 큰 나무로 뇌물이나 강물을 건너 다니게 만든 것이 다리라는 뜻을 나타내서 다리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수변에 상처창과 나무목을 결합하면 물을 건너다니도록 강물을 건너다니도록 자른 나무로 만든 다리라는 뜻을 나타내서 다리량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양시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조사제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연설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잠깐 그쳤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어조사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자를제의 그 왼쪽 아래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자를제를 글자의 위와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내고, 그 왼쪽 아래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어조사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를제는 초목의 싹을, 제주제가 초목의 싹을 나타내고 열심 모양으로 획주림하였습니다. 칼이나 낫 등의 연모로 자른다 또 상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어조사제는 이야기를 중간에 잘라서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가기 시작한다. 이 일이 비롯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재생백이 있고 글귀의 가운데나 끝에 쓰여 영탄, 의문, 반어, 강조, 완료의 뜻을 나타내는 이를 어조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통제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어조사제, 시작할 제, 비롯할 제입니다. 다음은 심을제입니다. 도움이 그러면은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세워서 흙을 복도도 심는 그림이 있습니다. 심을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자를제의 왼쪽 아래에 나무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자를제를 글자의 위와 오른쪽에 나타내고 그 왼쪽 아래에 심을제를 결합하여 나무목을 결합하여 심을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심을제는 살아있는 초목의 줄기를 잘라서 새로운 나무가 되도록 꺾고지 하는 것을 나타내어 그 꺾고지 하는 것처럼 이를 심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재배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심을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제, 비롯할 제는 자를 제의 그 왼쪽 아래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중간에 잘라서 자를 제입니다. 쉬었다가 입구,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시작할 제 또 비롯할 제가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서 어조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를제의 그 왼쪽 아래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면 시작할 제, 비롯할 제가 되고 또 어조사제가 됩니다. 다음은 심을제입니다. 심을제는 자를제의 그 왼쪽 아래 나무목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줄기를 잘라서 꺾고지하여 심는 것처럼 심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자를제의 나무목을 결합하여 심을제가 됩니다. 운과 음은 심을제입니다. 다음은 재단할 제, 마를 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옷감을 가위로 잘라서 옷을 만들려고 마름질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를 제 짜임은 소전에서는 상할 제 밑에 왼쪽 아래 오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자를 제를 글자 위와 오른쪽에 나타내고 그 왼쪽 아래 오디를 결합하여 재단할 제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재단할 제는 옷감을 가위로 잘라서 옷을 만들기 위하여 치수에 맞춰 베고 자르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재단한다 또 마른다는 뜻이며 보기로 재단이고, 재단하듯이 사리를 판단하여 이 결단한다 또 헤아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재판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재단할 제, 마를 제, 결단할 제, 헤아릴 제입니다. 다음은 실을 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벌목한 나무를 짐수레에 싣고 실은 그림이 있습니다. 실을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자를제의 왼쪽 아래 수레그 수레차를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자를제의 왼쪽 아래 수레그 수레차를 결합하여 실을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실을제는 벌목장에서 나무를 잘라내어 운반하려고 수레에 일 싣는다 또 글 싣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적재가 있고, 세월이 쌓이고 실린 이 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천재일우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실을제, 글 실을제, 해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재단할 제는 상할 제에 오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옷감을 가위로 잘라서 옷을 만들기 위하여 치수에 맞춰 베고 자르는 것을 나타내어서 재단한다 또 마른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할 제, 마를 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옷감을 치수에 맞춰서 재단하듯이 사리를 판단하여 결단한다
또 헤아린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할 제 헤아릴제가 되었습니다. 자를제 왼쪽 아래 옷 이를 결합하면 재단할제 마를제가 됩니다. 다음은 실을제입니다. 실을제는 자를제 수레그 수레차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자를제는 벌목장에서 나무를 잘라내어 수레차 그 수레에 싣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실을제가 되었고, 또 글을 싣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글실을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를제 왼쪽 아래 수레차를 결합하면 실을제 글실을제가 되고, 또 세월이 쌓이고 실린 해라는 뜻을 나타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를제 밑 왼쪽 아래 수레차 수레거를 결합하면 실을제 글실을제가 됩니다.